이 어려운 상황이 앞으로 이제 이 포연이 자욱한 이 상황이 며칠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홍영표, 이인영, 전해철, 박지원, 정동영 등등 막 뉴스에 오르내리는 있죠. 난제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민주당의 원칙은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전환을 얘기를 하셨는데 전혀 다른 각도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네.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정당의 변천을 좀 봤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너무 철학적인 얘기일지 모르지만은 최근의 상황을 보면서 한편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2002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총재직 사퇴를 하면서 당이 정말 멘붕에 빠졌던 때가 있잖아요. 네. DJ라는 분이 없는 당을 생각할 수 없었던 때잖아요. 네. 그 이후에 이제 총재라는 것이 없어졌고, 근데 그때 네. 나온 게 뭐였냐면은 5대5 국민 경선이고 그걸로 노무현 후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 5대5 국민 경선을 만드는 대책위원회의 간사를 제가 하면서 그 5대5 국민 경선 디자인을 제가 해봤는데요. 네. 그때만 해도 우리는 당원이라는 게 없는 당원은 존재하지만 당비 내는 당원이 있는 정당이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그때로부터 20여 년이 지나는 동안에 네. 세상도 변하고 당도 변해서 어마어마하게 변해 있는 거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당원이 네. 실제로 당비를 내고 권리를 행사하고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정당으로 변모했잖아요. 네. 즉 정당 민주주의의 발전이 된 거예요. 개딸이니 뭐니 비난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네. DJ를 지지하던 사람들, 그다음에 노빠, 그다음에 문바를 거쳐서 개딸에 이르기까지 보면 네. 당원과 지지자들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으로 온 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있는 공천의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네. 한편으로는 네. 의원, 당직자, 주민, 당원들의 선택과 평가가 반영된 거잖아요. 네. 즉 과거에 비해서 위로 내리꼽는 것이 아니라 아래와 옆으로부터의 평가가 반영되는 방식으로 민주당은 온 거예요. 네.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네. 저는 옳은 것이라고 봐요. 그 과정 자체, 당원 주권의 확대, 네. 당원과 시민 지지자의 평가 기준의 비중의 확대, 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길이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정치개혁 얘기하면서 제3지대 얘기하는 분들, 네. 대표적으로 지금 뭐 민주당에 있다 나간 분들, 저건 당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냥 엘리트들의 떴다방이잖아요. 거기서 공천을 할 때 민주주의가 있어요? 그런 거 없잖아요. 네. 자기들끼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가서 꼽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네. 이것의 진통과 함께 저는 큰 틀에서 보면은 네. 공천제도 자체에 네. 심사제도 자체에 바닥에서의 민심들이 반영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하는 거를 정치학적으로 정당사적으로 네. 한국 정당과 어떤 이 민주주의의 발전의 역사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저는 한국의 정치학계는 네.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현재의 진통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표면적인 것과 별개로 민주당은 네. 한국 정당사에서 또는 한국 정당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정당다운 지금 발전의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개딸이다 뭐다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어떤 그 비판에 수긍 일면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어차피 당원 주권에 저는 굉장히 당원 주권론자인데요. 네. 당원 주권이 확대돼야 됩니다. 다만 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토론돼서 숙성되지 않는 당원의 일시적인 판단은 우리가 대부분 민주주의 오류처럼 틀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런 당원의 여론을 문제지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이 수기적 결론으로 갈 수 있냐를 제도 개선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정당의 발전이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의 경선 제도가 저는 4년 전부터 주장했지만 한계가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그나마 동원 경선이 조금 줄어든 게 이제 안심 투표로 하니까 안심 번호로 하니까 그런데 네. 사실은 경선이 제대로 되려면 네. 대여섯 번 정도는 각 지역구에서 전 유튜브 토론을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되겠죠. 그러면은 다 걸러져요. 그래요.
그리고 지역구에서 하는 게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옛날엔 음. 기술적으로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돈 많이 드는 것도 네. 아니고. 저는 그렇게 우리 경선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음. 아직까지 우리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 가는 건데 네. 다음번에는 그렇게 가고. 그래서 음. 큰 틀에서 말해서는 네. 지금 우리가 많은 이번에 한계가 있지만 음. 크게 보면 이번에 얘기한 뭐 하위 10% 20%도 네. 알고 보니까 이게 아래로부터의 평가와 옆으로부터의 평가가 반영된 거네 하는 확인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걸 뒤집는 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걸 발전시켜야죠. 네. 그거를 더 깊이 있게 평가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발전시켜서 네. 정당 민주주의를 수기 민주주의로 가져가게 하고 당원 주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네. 원칙적으로 옳다. 그래요. 모든 개혁과 진보에 어떻게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냥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 원칙과 방향은 가고 네. 부작용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간다. 다만 네. 이게 너무 잘 디자인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커질 때가 있고 네.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안 좋은 환경에서 부작용이 확대되고 상대의 부작용보다 과대 조명되면서 포연만 보이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고통스럽지만은 이 결과가 최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관리하고 네.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네. 그리고 그러나 이 길은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진통은 바닥의 민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결국은 가고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되게 상황실장으로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요 며칠 상간 말이죠. 민주당의 이른바 이 공천 관련한 여러 가지 주목을 너무 민주당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사라진 듯하고 아 그런가요? 조국 신당도 사라지는 듯하고 관심에서 말이죠. 주관심에서 네. 어쩌면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서로 고통받고 이렇게 있는가? 하고 있지? 예. 무엇을 위한 포연 속이지?라고 상당히 지금 주목의 주연이 된 건 맞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죠. 상황 입장으로서 상황 관리가 힘들겠습니다만. 그런 면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가장 바람직하고 저희로서 기대되고 네. 아름다운 반전이 있다면은 이거 알고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그런 측면이 있네. 네. 그리고 저쪽이 그렇다고 잘하는 게 아니네. 그리고 지내놓고 보니까 이렇게 변하는 과정이었구나. 네. 그리고 기대하기는 네.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은 많은 분들이 네. 특히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의 동지들이 선택한 것처럼 네. 고통스럽지만 승복하고 합쳐주고 결국은 이대로 가면 어려워질 거다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어려워지지 않도록 내가 힘을 보태겠다라고 할 때만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런 선택들을 해주셔서 음.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데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극복을 하면 네. 저는 결국은 그것을 다 당원과 지지자들이 볼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제 또 제가 막 언론을 검색해봤더니 인물연구 김석 하느라고 네. 막 선거 전문가 막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옛날에 또 하신 말씀이신 것 같은데 나는 이제 정치 공학보다는 민심 자체의 흐름을 저는 보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는 것 같고. 저는 전략 네. 정치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네. 제가 2002년 이후에 네. 정치공학은 이게 허망하고라는 걸 너무 왜냐하면 기억나시겠지만 네.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라는 게 지금은 후보 단일화가 많이 하지만은 네. 그때는 하나의 가설이고 누구도 될지도 몰랐고 네. 기대했지만 최고의 정치공학이었는데 네.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 싶어서 했고 네. 그런데 마지막에 지지철회가 돼서 저는 깨진다고 절망했는데 네. 마지막 날 대선 투표 날 새벽에 정말 우리 음. 감동의 네. 물결이 일어나서 노사모 막 나서 막 조선일보 치우고 이런 과정에서 그걸 다 없애서 결국 승리로 가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네. 정치공학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잘 전략을 짜야 되지만 네. 궁극의 결정자는 국민이다 하는 걸 저는 그때 너무 느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전략 정치공학 이런 거를 그다지 별로 그래요.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아요. 네.